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것,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다는 얘기고 하나만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표시했는데 왜 2번이 답이냐? 우리가 이제 제곱근 4를 이제 들어봤잖아요. 제곱근은 우리가 누트, 근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곱근 4는 누트 4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만 뜻하는 거예요. 얘는 2. 근데 얘는 뿔마 2로 돼 있죠. 4의 제곱근은 뭐냐?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4, 풀면 뿔마 2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또 제곱해서 마이의 제곱이라는 것은 제곱 풀면 4. 똑같은 얘기죠, 이게.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다 똑같은 얘기니까 2번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2번은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미리 풀어놨어요. 4루트 8은 2루트가 되겠고, 루트 2분의 10은 유려를 하면은 2분의 10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3루트와 2루트를 계산하면 2루트가 되겠고, 2분의 10루트는 약분하면은 5루트가 되니까 둘이 계산하면 7루트.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더 봅시다. 다음 식 중에서 바르게 전개되지 않은 것은 즉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보면 1번을 보면은 바로 여기 보면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것은 3x로 제곱 9x 제곱인데 마이 제곱도 4로 맞지만 가운데 이게 곱한 거에 우리가 몇 배로 해야 되죠? 2배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배로 하면 마 12x가 돼야 되는데 6x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른 거는 뭐 마저 하기는 한다면 실전에서는 이제 바로 찾으면 바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건 풀이 과정이니까 마저 한다면 자 4번 더 봅시다. 다음 보기 중에서 무리수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루트가 있을 때 무리수는 뭐냐면은 루트 안에서 완전히 못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무리수를 볼 수 있는 거죠. 좀 기억이 바로 무리수라는 거 아시죠? 루트 19라는 거는 19가 완전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리수가 맞고 이거는 이제 25는 5로 나오니까 유리수죠. 이거는 무리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0.49는 0.7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7로 나올 수 있어서 얘는 유리수. 그 다음에 부호는 크게 상관없고 4분의 25니까 얘는 4는 2로 나오고 25는 5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유리수. 물론 이제 부호는 마이 2분의 5겠죠. 그 다음에 미음은 루트 30. 30은 나올 수가 없죠. 다. 그래서 얘도 무리수. 답은 0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봅시다. 5번은 핵심이 뭐냐면은 루트 5하고 루트 50을 이용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루트 5천을 주어졌는데 이 5천을 만약에 루트 5를 이용한다면 루트 5 여기 5 곱하기 1000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0을 한다면 50 곱하기 100이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00이나 100 중에 완전히 나와야 돼요. 즉 제곱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1000은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100은 제곱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은 10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용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77.071이니까 거기다 10배를 하니까 70. 얼마야? 7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더 풀어봅시다. 6번은 x값이 여기 주어졌고 y값이 이게 주어졌네요. 그럴 때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좀 약간 이제 오류가 있었네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완전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xy를 더해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더할 때 요령은 뭐냐면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합차 공식이 바로 요거고 또 요거의 그 짝이 또 합차 공식에 해당되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곱해줘도 유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10-8이 되고 요거는 여기에 곱해줘야 되고 얘는 여기를 이놈을 곱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또 곱해줘야 되겠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0-8은 2가 되겠고 그리고 요 부분 2루트 2랑 2루트 2는 이제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얘는 2가 되겠고 얘는 이제 2루트 10이 돼서 또 2로 약분이 되니까 루트 10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x 플러스 y가 루트 10이니까 x 플러스 y 제곱은 바로 10.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한번 풀어봅시다. x는 1 플러스 루트일 때 루트 두 개의 마이너스 값을 한번 줄여보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루트 x제곱은 그냥 x나 마 x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제 절대값 x고 그냥 x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눠서 어떨 때 플러스 x고 어떨 때 마이너스 이냐면 이 x 안에가 플러스면은 플러스 붙여 나오는 거고 이 x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면 완전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제곱이고 루트니까 이 루트와 이 루트를 없앨 때 이 절대값을 꼭 붙여줘야 돼요. 이것도 절대값 꼭 붙여주고 그럼 이제 부호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을 1 플러스 루트 2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x 자리에다가 그럼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2를 빼면은 자 루트 2가 또 알아둘게 1.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면 더하면 2. 얼마이기 때문에 2보다는 어때? 크죠? 앞에가 크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얼마를 넣어서 3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이게 나와야 돼.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 만나서 얘는 플러스화 되고 얘는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x, 2x, 마이하고 마3은 5가 되겠죠. 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 자리에다가 요 1 플러스 2 값을 대입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마저 정리하면 2에다가 5를 마5를 빼주면 마3이 되겠고 요거 하면 2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으로 8번 한번 풀어봅시다. 8번은 두 2차식이 이제 주어졌는데, 공통인수가 뭐라고 했냐면, 2x-1이래요. 요거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PQ과 합의 값을 구해라. 자, 이 공통인수를 2x-1을 어떻게 쓰냐면은, 요거와 요거의 각각 인수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2x니까, 여기 x 보니까 x고, 그 다음에 마7이 x가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서 마1x고 이렇게 곱해서 마6x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3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p값은 이 두 개를 곱한 값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p는 3이고 두 번째는 6x 제곱 여기 6x 제곱 qx-2 공통인수가 또 역시 얘니까 얘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2x-1 3x라고 하면 6x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끝자리가 마2라고 했기 때문에 마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3x가 되겠고 이렇게 곱하면 4x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1x 즉 q자리가 지금 뭐예요? qx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p와 q의 합은 p가 3이 나왔고 지금 q는 1이 나왔으니까 두 개 합은 4가 되겠죠. 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한번 풀어봅시다. 9번은 그림과 같은 직류면적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건널비는 직류면체는 6개 면이 있죠. 그래서 6개 면이지만 그 색상이 다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면 뒷면이 똑같고 옆에 면이 똑같고 위 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이 색상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3개씩 이게 요 면, 밑에 면, 옆에 면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게 훨씬 간단해요. 이렇게. 그래서 첫째 밑에 면은 2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요 앞에 면은 2x 플러스 3에다가 2x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합차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면은 얘 곱하기 얘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 결과를 다 더하면 돼요. 일단 더했더니 2x제곱, 그 다음 4x제곱, 2x제곱이면 얼마? 8x제곱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7x, 여기는 없죠. 여기니까 8x. 그 다음에 6과 마구, 마6. 6은 없어지고 마구가 나오죠. 여기 두 배를 하면은, 결과가 나오죠. 16x제곱, 16x, 마18.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우리가 좀 조금 센스 있게 풀면 굳이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딱 답이 보여요. 왜냐면 4번, 5번 보면 여기 똑같죠? 근데 부호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값은 이게 관계없이 다르죠. 여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1번, 2번을 봐요.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거든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다라는 걸 딱 이렇게 눈치를 까야 돼요. 이게 4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자, 그럼 봅시다. 앞에서도 우리가 했던 건데 0보다 작으면 이게 절대값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플러스 됐죠? 틀렸죠? 요거는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는데 또 앞에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에서 얘는 플러스. 그럼 이게 답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자, 11번도 들어갑시다. 11번은 루트 18a가 자연수가 되도록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그럼 루트 안에서 완전히 다 나와야 되겠죠. 하는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통상 이런 걸 풀 때는 18을 소인수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결국 소인수의 목적은 우리가 제곱함수를 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어떤 제곱수를 바로 이용해도 돼요. 9 곱하기 2,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a가 되겠죠. 9라는 수는 3으로 나와서 다행인데 이 2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a에 이 2가 나올 수 있게끔 얘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a 자리에는 2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수는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2로 들어가서 2로 나오고 자신 나머지에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가장 작은 수는 뭐냐면 1부터 넣으면 돼요.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계속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 A값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 값이 되겠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값이 되겠죠. 4 곱하기니까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 값이 되겠죠. 바로 이제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18, 이게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12번을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정사각형의 각변에 중점을 이어서 넓이가 2분의 1배가 되는 정사각형을 그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잘 보면은 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의 중점들을 이었다는 거예요. 요 이으면 요 정사각형은 원래 전 정사각형의 딱 반이다. 그 다음에 또 중점을 이어서 연결하면 이 정사각형은 또 원래 요 정사각형이 또 반이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중점을 연결하면 또 이 정사각형은 요 정사각형이 또 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정사각형 ABC 넓이가 64. 이게 큰 정사각형 얘기죠. 그래서 이게 8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8, 8에 64가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8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두운 정사각 한 변의 길이 요거를 좀 구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 중점이라고 쓰니까 8의 반인 4, 4가 되겠죠, 여기가 4, 4. 그럼 여기도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이용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45도, 90도, 1대 1대 루트 2. 아니면 피타고라스 성질 이용해도 돼요, 이게. 그치? 이게. 요걸 쓰자, 이게. 그럼 여기 한 변에 지금 4라고 했으니까, 그냥 4배씩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4루트 2가 되겠죠. 어디가? 여기가 4루트 2야. 또, 여기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루트 2. 여기도 2루트 2. 그럼 또 여기도 90도 이것도. 요걸 보면은,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루트 2배 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중점이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여기도 2가 되고. 마지막은 이제 6이 구하는 거니까 1대 1대 루트 2. 즉,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2루트 2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써먹으면 되겠다. 자, 다음은 13번 한번 봅시다. 자, 13번을 풀 때, 요거를 이제 일일이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좀 센스 있게 45가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5a는 90이다. 왜 이렇게 썼냐면은, 여기 3이 두 개 있잖아요. 그쵸? 9가 되겠네, 곱하면. 그리고 5가 있죠? 그러면 45가 될 거 아니에요. 45가 두 번 반복되니까 쉽게 40은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좀 두 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도 하나 나올 수 있겠죠. 루트 안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90이 되니까 a는 바로 2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막 하지 말고 좀 머리를 써서 하면은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평상시에 좀 시험 보는 요령으로 많이 접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풀어봅시다. 14번은 반지름 길이가 각각 x, y인 두 원이 있다. 이게 두 원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큰 원은 x, 작은 원은 y라고 이렇게 그림이 원래는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풀려면은 원의 넓이에 대한 공식, 원주에 대한 공식, 2파이 r 제곱 이 공식을 꼭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여기 두 원의 둘레의 길이 합이 30파이. 즉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이게. 첫 번째 거는 2파이 x, 두 번째 거는 2파이 y가 되겠죠. 이 합이 30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시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넓이죠. 넓이 차가 105파이야.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여기 보면 파이 r 제곱이니까 첫 번째 원의 넓이는 파이 x 제곱, 두 번째 원의 넓이는 파이 y 제곱. 이게 105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이가 공통의 약분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05가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아까 요 2파이 x, 2파이 y에서 2파이를 묶어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2파이와 30파이 약분하면 x 플러스 y는 15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거 합차공식. 이렇게 합차를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합이 15고 그럼 차는 얼마여야지 105가 되냐? 7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물음은 바로 반지름 길이 차예요. 차. 차는 큰 거 작은 거 빼는 거니까 x-y 7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5번 풀어봅시다. 15번은 어떤 문제냐면 다음 그림은 넓이 b가 주어졌죠. 1제곱미터, 4제곱미터, 9제곱미터 직각삼각형 3개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3개의 빗변이 일직선상으로 노이도로, 이게 빗변인 거예요. 다 이게 90도를 맞아보니까 이게 노이도로 붙인 것이다. 그래서 AB 길이랑 AC 길이가 똑같고 DC 길이랑 그 다음에 D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GE 길이랑 GF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이 BF 길이를 구해라.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넓이식이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쉽게 풀려면은 넓이비를 통해서 길이비를 우리가 이용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1의 제곱, 얘는 4는 2의 제곱, 얘는 3의 제곱이니까 길이비는 1대 2대 3이 되겠죠. 이렇게 제곱을 빼서 이렇게 이거 다 예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가 1이라고 하면 얘는 2고 얘는 3이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1대 2대 3이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럼 이 한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 길이 구해서 2배 해주고 3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봅시다. 앞에서 계속 했던 거죠. 우리가 1대 1대 루트 2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A 그러면은 루트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 변의 넓이를 통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이 넓이는 이거를 A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A1이라고 가정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1이 되겠죠. 그럼 A1의 제곱은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1은 루트 2가 나온다. 한 변이 루트 2라는 얘기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2라는 얘기예요. 한 변이, 여기 한 변이. 그럼 아까 B가 1대 2대 3이니까 이거의 2배야, 이게. 그럼 이거 4가 되고, 여기는 3배죠. 3배니까 6이 되겠네. 그럼 이걸 3개를 다 더해주면 끝이에요. 이거 4, 6, 2 더니까 12. 답은 요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원래대로 얘처럼 다 해겠죠, 이렇게. 두 번째 넓이식이 4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도 A2라고 해서, 여기 A2 곱한 거에 2분의 1이 4.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예. 여기도 보니까 2배 되죠. 이게 봐봐. 2배 되잖아요. 이게. 세 번째도 이제, 세 번째, A3의 제곱. 왜냐면 2개니까.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그 넓이가 9라고 했단 말이에요. 9. 여기. 그죠? 이제, 요거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 루트 2배를 해줘야 되는 말이에요.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여기 나오지 그대로. 2, 4, 6.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넓이를 B를 통해서 길이를 통해서 구하면 훨씬 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자, 16번 풀어봅시다. 16번은 대소비교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A가 0과 1 사이, 그 다음에 이 A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을 고르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풀 때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요령이 있어요. 이게 어떤 요령이냐, 0과 1 사이일 때, 2분의 3분의 1, 넣어도 되죠. 하지만 이왕이면 여기 옆에, 이쪽을 했죠.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어떤 수? 제곱수에 해당되는 수를 넣는 게 훨씬 편하다. 훨씬 유리하다. 왜냐? 루트 안에서 나오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예를 들어 한번, 요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4분의 1 한번 넣어볼까요? 4분의 1. 첫 번째 4분의 1 넣으면은, 여기는 4분의 1이 되겠고, 두 번째는 4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 넣으면,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요령이냐. 2번, 3번을 잘 보면 이게 역수관계예요.
그죠? 역수관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역수인 2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4번의 요령은 어떤 요령이냐? 이 분모를 잘 보면 요 두 개를 곱한 값이라고 이게. 두 개를 곱하고 역수. 곱하면 8분의 1이죠? 8분의 1 역수는 8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또 이거 역수야. 왜? 여기다 루트 a를 곱해봐요. 그럼 여기 a가 돼서 a제곱. 루트 a. 역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8의 역수인 5번은 8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이게 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그렇죠? 가장 작은 거는 물어봤다면 얘가 되겠죠. 또 대소를 물어봤다. 그러면 가장 크고 두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응용할 수 있다는 거. 자, 17번 한번 풀어봅시다. 17번은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닮은 비가 2대 3인 두 정육면체가 주어졌네요. 그쵸? 건널비 합은 390으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작은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물음인데, 일단은 2대 3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한 변이 얘가 만약에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2a이면 다른 정육면체는 3a가 되겠죠. 물론 이제 a 대신에 x를 붙여도 상관없죠. 2x, 3x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이 똑같은 면이 6개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의 넓이는 2개 곱해서 2a제곱. 그래서 6개 곱해주면 24a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육면체는 한 변이 3a. 그래서 이 한 변의 넓이는 이거 3a제곱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6개 면이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 9, 14 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78의 2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이 건널비 합이 390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78로 390을 나눠주면 5로 딱 떨어지죠. 그래서 a는 따라서 루트 5. 그런데 작은 정육 천변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2a잖아요. 2a. 그래서 이거의 2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루트 5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18번은 여기 x제곱 kx 36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요.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 k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여기 이런 조건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a, b는 자연수다. 자연수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를 인수분해 했을 때 36, 곱해 36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곱하기 36,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4 곱하기 9, 6 곱하기 6. 뭐 이런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들만 한 이유는 A, B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만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K 값은 가장 작아야 돼요, 지금. 가장 작으려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거를 더해보면 되겠죠. 이 가운데는 더하기 자리니까. 얘를 더하면 37. 얘를 더하면 20, 얘를 더하면 15, 여기는 13, 여기는 12가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는 여기 딱 나오네요. 그쵸? 1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1번 12가 되겠습니다. 자, 19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19번은 그림과 같이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A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쵸? 1이라 보면 안 돼요. 이게 길이를 아직 모르는 상태. 같다는 얘기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원정의 ABCD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BC 넓이가 14다. 사각형의 지금 넓이가 14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BC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여기 한 변을 A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 한 변의 넓이는 A제곱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7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7칸이냐? 자, 잘 봅시다. 요 가운데가 한 칸, 두 칸. 그래서 그 다음에 요쪽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이 지금 합동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이쪽 이동하면은 여기 한쪽 이쪽 직사각형 칸이 되겠죠. 그러면 칸, 두 칸, 세 칸. 그래서 네 칸, 다섯 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위쪽하고 이쪽이 또 같아요, 또.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옮기든 이쪽으로 옮기든 상관없어요. 이제 두 칸이 되겠죠, 여기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일곱 칸이 된다는 거예요.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래서 일곱 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를 결국
이런 정사각형 넓이의 7칸짜리다. 그래서 이 넓이는 a제곱이 될 테니까 7을 곱한 거죠. 그래서 7a제곱이 돼서 얘는 14가 됐다. 네. 사각형 넓이 14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a제곱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루트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C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게 한 변을 a라고 했고,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세 칸이니까 3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하면 요 길이가 2하고 3에서 9a제곱, 1a제곱, 여기가 10a제곱이 루트가 돼요. 따라서 얘는 루트 10a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10a라고 적은 거예요. 여기. 따라서 a는 루트 2니까 루트 2다 해주면 루트 20이 되겠고, 20은 2루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BC 길이는 2루트가 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20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20번은 항상 우리가 이 대소 관계 문제는 보통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어림수로 잡아서 루트 3은 1과 2 사이, 루트 14니까 3과 4예요.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얘는 4하고 뭐 6 사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을 거예요. b도 마찬가지 루트 5니까 2하고 3 사이. 그렇죠? 이 루트 4, 루트 9일 테니까.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 4, 2가 들어가면 4로 들어가니까 4, 3, 12. 그렇죠? 그래서 얘는 3과 4 사이. 그래서 이 더해주면 얘는 5하고 7 사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2루트 2는 들어가면 루트 8이거든요. 그렇죠? 루트 8은 얼마예요? 2하고 3 사이랑 갈 수 있죠. 이게 루트 4고 루트 9일 테니까. 거기에다가 3을 더했다는 거예요. 각각 다 3씩 더해주면 5하고 6 사이.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5와 6 사이니까 뭐 5점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대략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게. 그 다음에 5하고 7 사이. 얘가 좀 애매하죠. 얘가 5점 얼마일 수도 있고 또 6점 얼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얘가 더 폭이 넓으니까 얘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얘도 이거니까. 그렇다고 얘가 무조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가 무조건 크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야지. 알 수가 없다 이게. 그죠? 그 다음에 4와 6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4와 6 사이도 4점 얼마, 그 다음에 5점 얼마가 나올 텐데 얘가 만약 이거면은 만약 이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모르잖아요. 이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렇게 제곱에서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곱에서 얘가 이제 0보다 클 수도 있고 또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하는 방법도 있다. A 값이 루트 3 플러스 루트 14니까 이거의 제곱. 또 B 값은 루트 플러스 2 루트 3이니까 거의 제곱을 해갖고 이거 제곱하면 3이고 이거 제곱하면 14잖아요. 더하면 1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곱한 거에 2배. 2루트 곱하면 42, 42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또 이거의 제곱은 5에다가 이게 얼마죠? 10이죠. 제곱하면 그래서 더하면 17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한 거의 2배 4루트 15 이렇게 나올다. 그러면 이제 이게 17은 밖에 없어지고 결국 누가 남냐면 2루트 40이랑 4루트 15만 남겠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1을 살짝 집어넣어요. 4도 집어넣고 그러면은 4를 여기다 곱해서 428, 168이 되겠고 루트 168 여기다 16이 되겠죠? 16 곱해주면 242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자 그러면은 똑같은 루트 상태에서 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더 크죠? 24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따라서 0보다 작다. 왜?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작겠죠. 따라서 0보다 작으니까 요 A제곱, B제곱 우리가 대소 비교하는 거죠. 0보다 작기 때문에 B제곱이 더 크다. B제곱이 더 크다. 따라서 A와 B를 우리가 또 비교하는 거니까 A는 B보다 작다. 왜? A, B는 단계,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다시 보면은 A와 B는 음수일 수가 없어요. 둘 다 양의 루트잖아요. 양의 루트니까 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양이니까 당연한 얘기. 그래서 B가 더 크다. 그쵸? B가 더 크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본 어림수로 봤을 때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더 클지 모른다는 거. 그쵸?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우리는 써야 된다. 이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B가 더 크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객관식에서 B가 더 큰 게 요거 있고, 여기 있고,
이건 틀렸네요. 그쵸? 이것도 B가 더 크게 여기 있고, B가 더 틀렸네. 그쵸?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셋 중에 하나의 답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는 B하고 C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제곱을 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B와 C를. B 자리에 이게 이거니까 이거에 제곱을 하고, 또 C 자리는 이거거든. 또 이걸 제곱을 해서, 이걸 또 똑같이 풀어주는 거죠. 이게. 아, 잠깐 실수가 있었네요. 이 값은 지금 b제곱을 한 값이네요. 왜냐면 루트 5 플러스 2 루트 3에 대한 제곱이니까 제곱 5, 12였잖아요. 제곱 더하면 17이 되겠고 이거 곱한 거의 2배니까 4 루트 15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c의 제곱은 이거의 또 제곱이니까 3의 제곱 9에다가 8 17이 되겠고 그 다음에 2개 곱한 거에 2배 6루트 2에다 2배니까 12루트가 되겠죠. 그렇죠? 역시 이것도 17이 없어지고 4루트 15랑 12루트 2가 낫겠죠. 이거를 이제 빼주는 건데 4도 넣어주고 12도 넣어주고 4는 16을 곱해서 계산하면 240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의 제곱은 144인데 2배 하는 288 누가 크죠? 288이 훨씬 크죠. 그렇죠? 따라서 얘도 다 작기 때문에 요번에 B제곱 C제곱에 비교해서 C제곱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앞에 그 방법처럼 C가 더 크겠죠. 자, 따라서 그러면 차례대로 우리는 이제 A, B, C의 대수 비교로 딱 결론이 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을 풀어봅시다. 21번 문제를 이제 들어가 보면 식선위에 두 점 AB가 있고 그다음에 그림과 같이 AB를 반지로 하는 사분의 넓이가 2파이고 이 중심 B에 대응하는 수가 루트 2라고 한다. 이 사분면을 수직선의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면 점 A는 A'으로 B는 B'에 이동할 때 점 A에 대응하는 수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 보면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요 요거는 얘 사분원을 한 바퀴쯤 시계 방향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양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요 길이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요 사분원이 이런 모양을 바뀔 거라고요. 요게 이쪽으로. 그래서 A가 여기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 길이가 여기 하나씩이 대응되는 길이가 돼요. 그래서 얘가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A'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문제 따져야 할 건 뭐냐면 출발점 B와 그 다음에 요만큼의 반지름 길이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요만큼 길이가 돼요. 그래서 요 B에다가 반지름 플러스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반지름 길이는 뭐냐면 우리가 4분원이니까 뭐예요? 4분의 파이 r 제곱. 지금 이 넓이가 지금 2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2파이. 그러니까 2파이를 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R의 제곱은 8. 그래서 R은 2루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호의 길이는 2파이에다가 4분원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주면 반지름이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2루트 1 대입을 해서 계산해주면 루트 2파이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은 B가 루트 2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2 플러스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 2루트 2,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루트 2 파이니까 요거를 계산한 값, 즉 요게 3루트 2 플러스 루트 2 바로 1번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2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22번을 봅시다. 22번도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고 수도 있겠지만 계산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진위 문제인데 루트 7 마이너스 이런 거는 이제 루트 7은 2하고 3 사이니까 2를 빼면 0과 1 사이. 그래서 맞죠? 그렇죠?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루트 113은 이거 사이다.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계산을 좀 필요로 해요. 끝까지 계산해야 돼요. 계산 실수가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버리면 계산이 또 틀려져요. 10.6 30점에서 계산하면 112.96 를 두번 3.2096이 나오고 그래서 계산 직접 해볼게요. 디귿이 좀 더 까다로운데 디귿을 보면은 아까 대소비교 문제에서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A라고 하고 이게 B라고 했을 때 바로 하기 쉽지 않잖아. 이거는 제곱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B를 제곱해봤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곱하면은 C 여기 되고 2배.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 한 거를 해주면, 이 8은 없어지고 10만 남고, 그쵸? 2루트, 4루트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묶어 문제를. 뭐가 있냐. 여기가 루트가 있고, 여기 루트가 없지만, 이 두 개의 공통이 지금 들어있어요. 루트 5가. 그쵸? 그 2가 들어있죠. 이거. 10은 루트 5 해주면 1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루트 4, 얘는 루트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가 이제 엄청난 까다로움. 이거가 루트 5는 약 2점 얼마다. 루트 3은 1점 얼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 3점 얼마? 아니면 4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얘도 어떡하냐? 얘처럼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뭐 A라고 보고 B로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8이 되고 4하면서 8이 되겠고 2배 얘는 16이 되겠죠. 그러면 1루트 15, 16을 해주면 8이 되겠죠. 이걸 비교하면은 1을 넣어줘요. 그러면 또 60, 얘는 또 64. 일단 뒤에 크죠? 딱, 딱 얘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0보다 작다는 얘기죠. 크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가 맞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 그렇죠. 자, 이번에 경원중학교 주관식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완전한 100% 서술형이에요. 이게 진정한 서술형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주관식 2는 답만 쓰면 된다는 완전 서술형은 아니죠. 말 그대로 단답형, 답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번 이 서술형을 쓰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형식으로 써야지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5점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문제 한번 들어갑시다. 연속한 두 짝수의 곱에 1을 더한 수는 그쵸? 두 짝수 사이에 있는 홀수 제곱과 같다. 같음을 문자를 사용하여 식으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일단은 연속한 두 짝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나를 x라고 하면은 또 다른 수는 짝수니까 짝수는 두 칸이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라고 잡아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x를 반드시 이 조건을 써줘야 돼요. x는 짝수라는 얘기를. 왜냐? 이 x가 홀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홀수를 피해야 되니까 x는 반드시 짝수다. 이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연속한 두 짝수의 곱이 이거죠. 거기다가 1을 더한 값이 수는 짝수 사이에 있는 홀수. 홀수가 누구죠? 짝수 사이에 있는 홀수. 즉, 이 사이에는 x와 x 플러스 2 사이에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의 제곱과 같음을 보여라. 자, 그렇다고 여기까지만 쓰면은 완전한 5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5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얘는 자변 x 플러스 1은 요거를 전개해줘야 돼요. 전개했을 때 이게 x제곱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준 값하고 그 다음 우변은 x 플러스 1 제곱이죠. 또 이것도 전개를 해줘야 돼요. x제곱 가운데 곱한 값의 2배 얘 1이죠. 그쵸? 그래서 1에서 여기 이 결과가 똑같죠. 1에서 자변과 우변이 똑같다. 그래서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완벽한 서술형의 답이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답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서술 방식입니다. 이게. 자, 경원중학교 마지막 주관식이네요. 그쵸? 자, 이거는 서술형이다기보다는 답만 쓰면 또 인정받는 단답형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들어갑시다. 두 자리 자연수 x에 대해서 요거의 값이 자연수일 때 x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숨은 단서를 잘 봐야 돼요. 두 자리 자연수 x만 된다. 두 자리 중에서 자연수만 또 x가 이 값이 또 자연수가 될 때 x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요 부분이 어떤 자연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수가.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04는 이거 살짝 x제곱 이쪽 이항을 하면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이 왜 이쪽으로 이항을 했냐, 이걸 합차꼴로 만들면 계산이 좀 수월해서 그래요. 이게 자연수 플러스 x, 자연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2004가 나오려면, 2004는 무슨 짝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꼭 하나는 짝수라는 얘기예요. 2004가 나오려면 둘 다 짝수여도 되겠고요. 안 되는 건 둘 다 홀수인 경우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2004를 소인수분을 먼저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보면 2로 먼저 되겠죠. 또 이제 2로 되고 또 2로 되겠고, 이제 여기서가 좀 까다로운데 이 수를 찾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어떤 요령이 있냐면 253을 잘 보면 짝수는 아니고 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인수분하는 수는 절대 짝수를 사용하면 안 돼요. 홀수 중에 예를 들어 3, 5, 7, 9, 11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해서 아닌 걸 제끼고 인 걸 빨리 찾는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짝수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3의 배수 판정하고 9의 배수 판정법 우리가 배웠죠. 3의 배수 판정법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더해요. 세기수를. 그럼 이게 8에다 2 더하면 10이란 말이에요. 10. 이게 10이라는 거는 3의 배수나 9의 배수는 이 수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10은 나눠 떨어지는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3의 배수와 9의 배수는 절대 아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차례대로 또 찾으면 되죠. 또 5의 배수는 이 1의 자리가 뭐예요? 0이나 5로 돼야지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5의 배수도 아닌 거고. 그렇다면 이제 7의 배수가 남았어요. 그럼 253을 7의 배수로 이렇게 나눠, 이렇게. 그러면 3, 7에 21, 그 다음에 43에다가 6, 7에 40. 어때요? 딱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7의 배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1배수가 이제 나오겠죠? 그럼 11로 나눠봤더니, 이렇게 나와, 이게. 22가 되겠죠? 2로 하면. 그 다음에 33. 어때? 3을 딱 떨어지죠? 아하, 얘는 11로 나눠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1이니까 얼마? 23으로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아마 좀 애를 먹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된 요 소인수분해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자연수 플러스 x, 자연수 마이너스 x인데 얘의 곱의 짝은 결국 여기 안에서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2004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수 플러스 x랑 자연수 마이너스 x가 있는데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자연수 플러스 x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작을 거고. 그래서 얘는 최대한 작은 수, 즉 여기 소인수분을 했을 때 가장 작은 수는 2잖아요. 얘 하나를 2로 하나 잡고, 그럼 나머지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2로 했을 때 1012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1012가 짝이 되겠고, 또 얘는 이제 4가 되면은 2로 나눠주는 결과가 506이 되겠고, 여기 2로 이렇게 두 개 사용하면 506 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8이겠죠. 이 자리는 8을 사용할 때는 나머지는 여기 253을 쓰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수가 있냐? 그 다음 큰 수는 요 2랑 11을 곱했을 때 22가 있겠죠. 22. 그러면 요 22를 사용한 나머지 2가 2개, 23 곱하면 92가 나와요. 92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이 두 개랑 11을 곱했을 때 44가 되겠죠. 44. 나머지는 46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두 수를 이제 빼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빼보면 자연수가 없어지고 xx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겠죠. 그러면 2x가 된단 말이에요. 2x가. 그 다음에 1012에다 2를 빼면 1010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 2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거든요. 505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x는 몇 자리 정수를 했어요? 몇 자리 자연수냐면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자리가 아니죠. 이거는 탈락. 그렇죠? 그 다음에 또 506하고 또 4를 또 빼요. 그럼 502가 되겠죠. 또 2로 나눠. 그럼 251. 역시 두 자리가 아니까 제끼고, 또 253에서 8을 빼. 그럼 245가 나오거든요. 또 2로 나눠. 근데 이건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이건 또 탈락. 그 다음에 92. 여기다 21을 빼. 70이죠. 그럼 2로 나눠. 그럼 얘는 35죠. 딱 두 자리 나왔네, 이게. 그럼 이게 다 바로 답이 되겠네. 그럼 46하고 44도 마저 해볼까요? 빼보면 2죠. 2로 나누면 1이야. 이거는 한 자리면서도 홀수고 또. 한 자리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5라는 거. 상당히 까다로웠던 단답형이지만
답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 자, 이상으로 경원중학교 20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